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이제 뒤에 보면은 유승한네들 아파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승한네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이 되면서 평면 구성이라든가 아파트를 상당히 잘 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인데 많은 분들이 택지개발지구나 2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다 도시가 완성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아파트들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상업시설들, 이렇게 상가 부지들의 상가를 짓는 그런 시설들도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타 비주택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곳들이 보이죠. 이제 제가 상가 컨설팅을 처음으로 2003년도에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 중에 핵심적인 입지에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제과점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랜차이즈 점들이 들어와서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먼저 선점해서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거리가 있습니다. 일정 거리 안에는 다시 점포를 낼 수 없는 그런 규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핵심적인 입지에 그런 상가를 창업을 하고 나중에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유입을 하면 그 상가를 이제 피를 주고 팔고 권리금이라고 하죠. 상가 권리금을 주고 팔고 다른 신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선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좋은 자리에 입지를 선점하게 된다면은 남들과 틀린 시각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신도시의 상업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서의 이제 새로운 주거 탈바꿈을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은 이제 구시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신도시를 보면서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저 구시가지 아파트하고 이렇게 신축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입지도 비슷한 것 같고 사는 생활 반경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이 구축의 아파트들과 신축의 아파트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축에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축의 아파트를 가기를 희망을 하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을 했던 많은 물량들 중에 구시가지를 같이 끼고 혼재되어서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지역들을 주목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그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주변의 수요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더욱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택지개발지구나 신시가지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런 측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흥 장년지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시가지하고 같이 혼재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 신안산선하고 월곶 판교선이 추후에 개통을 할 예정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의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시흥시청역으로 가서 제가 한번 그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서남권의 지역 자체가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물량들, 그때 미계약 물량들이 좀 일부 나왔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과 같이 큰 폭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흥 시청역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보란듯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구시가지의 모습과 신시가지의 모습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생활권의 택지개발 지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좌측에는 구시가지이고 우측에는 신시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시가지에 있으신 분들과 신시가지에 있으신 분들의 주거 생활권이 아무래도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그리고 택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곳, 이런 곳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택지 개발 지구들이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되는지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앞에 이제 묘지가 보입니다. 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묘지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묘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수도권의 핵심적인 아파트입니다, 지역이.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가 넘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묘지가 보이는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아파트의 가격이 묘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3억 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묘지라고 하는 것이 일부 보이는 그런 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가격 조정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면은 분양 넣을 아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입지적인 측면도 나쁘고, 나는 지하철 초역세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도 바로 초품화여야 되고, 그리고 뷰도 좋아야 되고, 천도 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됐을 때는 이제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당첨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묘지가 잠깐 보여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묘지가 안 보이는 게 좋겠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에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돼서 맞아, 이렇게 그냥 딱 답을 정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시는 게 장현지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흥시청역도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변이 굉장히 행해요.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지하철 역사에 신안산선과 월곶 환교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때까지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이 지역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시흥 능곡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역사, 트리플 역사가 될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흥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청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흥 능곡역을 지나서 보면은 뒤에 구시가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 구시가지의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 주변 지인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 저도 이제 이 지역을 몇 번 오면서 시흥 능곡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저평가됐던 것들이 오르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LH 주공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고, 뭐 신한 인스빌 아파트도 보이고, 주변에 나지막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지막한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나중에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흥시청역이라든가 이런 핵심 권역에 있는 주변에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은 내가 매입을 할 수 있고, 또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같은 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핵심적인 지역만을 내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했는데, 그 입지를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한정거장의 이런 역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이 시흥 능곡역 뿐만이 아니라 GTX 역사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곳들, 수원 GTX 역사에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덕정역, 뭐 부평역, 이런 곳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들을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타이밍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아니죠. 오래된 구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곳에 투자를 하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생길 곳에 추후에 역세권이 될 곳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역사들 인근해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은 어디인가 한번 지도를 펼쳐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맞춰서 진입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어느 곳인가, 지역의 섹터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렇게 역이 생기는 곳만을, 또는 역으로 접근하기 빠른 곳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활동 반경이 있을 거예요. 그 활동 반경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사려고 하는 그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위치하고의 접근성이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자녀라든가, 그리고 아내라든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에 있는 지역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선별할 수 있느냐, 선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이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때까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정답이 없어요, 부동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동산들이 있으면은 현장을 꼭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좋은 매물들이 있다면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시흥 능곡역이고요. 저 멀리는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시흥 능곡역 일대의 모습을 보시면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국민은행도 있고요, 정관장, 안경나라, 그리고 뭐 메가커피,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흥 능곡역 주변에도 상권들이 지금 현재 일부 발달을 해서 부시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상권 외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시흥시청역이 만약에 들어와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제 불과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쪽 지역들도 미래가치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돌아봤던 지역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지역들을 한 개, 두 개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그리고 이런 지역들 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개발 호재들이라든가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영상들을 보시고 그냥 이런 지역들이 있구나 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지역들이 있고, 이런 지역들의 가격은 진짜 지금 얼마나 변동되고 있고, 얼마나 매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역들 중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지역,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가 될까, 내가 직접 실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그냥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를 했네, 몰랐던 지역을 알았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몰랐던 지역이지만은 시흥시청역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그 인근의 역사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어느 곳들이 있나, 제가 오늘 갔던 시흥 능곡역 말고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될까를 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도에 체크해 보시고 그런 아파트들 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회를 먹기로 했는데 일 끝나고 가니까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시국이고 하지만은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행복 하나하나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두 딸들하고 아내하고 행복한 저녁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현장 영상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